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12월 18일 수요일 아침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등고자비, 더 높은 곳을 꿈꾸는 그대에게 자사왈, 등고자비. 높은 곳에 오르려면 낮은 곳에서 시작해야 하는 법. 네, 감사 스마일도 정말 낮은 데부터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아직 뭐 정상에 도달하지 않았고요. 꾸준하게 한 걸음 한 걸음씩 디뎌서 현재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성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덕분에 구독자도 15,000명이 넘었고요. 앞으로 2만 명을 향해서 열심히 꾸준히 한번 달려가 보겠습니다. 감스님들 응원해 주심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마음을 드리면서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제 저희 단톡방에 감사 스마일 찐팬 단톡방에서 플라이님께서 이렇게 멋진, 이게 일몰 사진이 아니고요, 일출 사진입니다. 한강이 이 사진처럼 빨갛게 붉게 지금 타오르는 모습을 단톡방에 공유해 주셨는데, 정말 왜 사람들이 한강 하는지를 알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강변에 아파트 고양시도 있다는 말씀 드리고, 지금이 오히려 아무도 관심 받지 않을 때 기회라는 말씀 콕 하고 이야기 드립니다. 이 재밌는 짤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집값은 폭락할 겁니다. 반드시 폭락할 겁니다. 글쎄 폭락한다니까? 거봐 내가 뭘 했어 라고 지금 이 짤을 보시면서, 지금 제 방송 보시면서 폭락을 갖다가 또 주장하시고 싶거나 아니면 집값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떨어져야 되는 게 정상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분들 생각처럼 집값은 폭락하지는 않을 겁니다. 만약에 폭락을 한다라고 하면 정말 수도권에 빈집이 남아 돌고 또 인구가 정말 반토막이 날 정도가 된다고 하면 집값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서울은 정말 강남 3구라든지 용산, 성동, 한강변의 아파트는 더 많이 올라갈 것 같고요. 선호하는 지역들은 떨어질 수가 없을 것 같고, 특히 경기도의 인구는 서울과 합쳐가지고 3천만이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30년이 될 때 과연 어떻게 될지, 만약에 정말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2040년이나 2050년, 앞으로 한 15년 후 정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폭락을 갖다가 주장하지 마시고 폭락의 생각을 버리시고 하루라도 빨리 내 집 마련하십시오. 경기도 급지별 평당가 가격에 대해서 닭꿈스쿨의 금토리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1급지의 과천, 분당, 수정, 하남, 중원, 영통이 3천에서 3천, 5,500만원, 2급지가 광명, 동안, 수지, 의왕, 구리, 덕양, 팔달, 만안이 2천에서 3천만원, 3급지가 장안, 부천, 군포, 화성, 일산, 동구, 단원, 시흥, 권선, 상록, 기흥, 남양주가 1,700에서 2천만원. 4급지가 보시는 것처럼 4급지, 5급지가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최소한 여기 안에 물론 3급지에 계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1급지에 계신 분도 있으실 거고 5급지에 계시는 분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GTX-A가 개통을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또 많이 또 달라질 것이고요. 또 GTX-B하고 C도 하루속히 착공이 들어가서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데 30분 이내만 된다라고 하면 이런 서울의 집값과 경기도의 집값이 어느 정도의 키를 맞출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공교롭게 오늘 방송일 기준으로 GTX-A D-11입니다. 11. 이제 오늘부터 이제 카운트다운 들어가는데, GTX-A가 개통을 하게 되면 고양시, 특히 파주시, 이런 쪽 김포시까지도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목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전세가 향방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한 가지 살펴드리겠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전세가가 올라가면 왜 매매가가 올라가는지 이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데, 아파트의 가격의 향방의 키는 전세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매매는 실수요라든지 가수요, 또 거품이 어느 정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하고 고급 유동성 플러스 알파라는 것 때문에 매매 가격이 결정되는데, 매매가 결정이 되는데, 전세는
내가 전세를 갖다가 두 채를 살 수가 없잖아요. 오로지 가수요가 없어요. 실수요만 되어 있기 때문에 거품이 하나도 없고 공급하고 유동성으로만 지금 들어가는데 이 전세 시장도 지금 공급이 부족하고 특히 아파트 전세가 부족하다 보니까 오히려 전세 가격이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고 만약에 전세 가격이 올라가다고 보면 이제 매매 가격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전세로 유동성이 주입되는 것이나 매매로 유동성이 주입되는 것이나 결국 부동산으로 돈이 주입되는 건데 전세가의 상승은 매매가로 이어진다. 그래서 전세 상승은 상승 에너지를 채우는 것이라고 지금 보시면 가장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도 부동산의 그런 인사이트가 부족하신 분들은 조금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예를 들어서 전세 가격이 서울 수도권의 고양시를 예를 들게 되면 고양시 아파트 가격이 8억이고 전세 가격이 5억이다. 근데 전세 가격이 6억이 되고 7억이 되는데 매매 가격이 8억에 머물러 있지는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 에너지가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에너지를 밀어 넣기 때문에 그 유동성으로 인해 가지고 매매 가격에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저는 GTX-A가 개통을 하게 되면 고양시라든지 파주 운정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세 수요도 증가할 거고요. 전세 수요가 증가하면 공급이 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고양시는 공급이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운정 신도시는 공급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일산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운정 신도시로 많이 이사를 가는 수요가 아마 내년에 또 펼쳐질 것이고 특히 덕양구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내, 5년 이내 이런 신축 아파트들 가격은 지금 가격보다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전세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요. 그래도 이런 이야기를 감사스마일이 꾸준히 하는 이유는 이런 이야기들을 내가 듣고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라는 이야기 때문에 제가 서론으로 꼭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뉴스원의 박대진 기자님의 기사로 시작하겠습니다. 고양 대곡 역세권의 첨단 산업 자족성 갖춘 엣지시티를 조성하겠다. 실리콘밸리 판교 모델을 삼아서 첨단 산업단지로 육성을 하겠다라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대곡 역세권의 아파트 때려짓는다고 또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는 오히려 대곡 역세권에 이렇게 지식융합단지를 갖다가 만들겠다라고 하는 발표가 너무너무 저는 와닿았고 고양시가 앞으로 3축, 3축으로 가야 된다. 창릉과 그 다음에 킨텍스 일산과 대곡을 해서 3축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다행스럽게도 그렇게 됐는데 많은 분들이 고양시에 왜 일자리가 못 들어오느냐라고 저에게 물어보세요. 근데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고양시는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개발 제한 구역, 군사시설 보호 구역, 그러니까 김포시라든지 파주시하고 다른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중 중첩된 규제로 인해 가지고 대규모 산업시설이라든지 대기업 유치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근데 이 어려운 환경을 일산 테크노밸리라든지 방송 영상밸리라든지 경제 자유구역을 갖다 지적을 해가지고 이것들을 좀 타개를 해 나가겠다. 그러면서 첨단 산업 육성 정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자리와 주거가 균형을 갖춘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이 입법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과밀 억제 권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3중 규제를 갖다가 좀 해소를 시킬 수 있는 게 당장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 자유구역, 그 다음에 지금 방금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대곡 역세권에 지식융합단지를 갖다 이렇게 엣지시티로 창릉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군사보호구역이라든지 그린벨트로 묶여져 있다 보니까 이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3기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고 아파트를 때려 지으면서 이제 주변에 이제 일자리까지 넣겠다라는 게 계획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고양시 대곡 역세권의 이런 개발이 지금 이런 것들이 가시화되려면 빨라야 저는 6년, 8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지금부터 논의가 된다고 하면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엣지시티를 갖다가 충분히 조성할 수가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 샌프란시스코 인근의 실리콘밸리 지역 도시들을 꼽게 되는데요. 일단은 당초에 제조업이라든지 산업단지가 없는 샌프란시스코의 변방이었지만 첨단 기술 기업이 입주하고 성장하면서 일자리도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고요. 일자리가 증가하게 되면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주택이라든지 공공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 인프라, 병원, 학교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확충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이제 판교가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먼저 이런 사례로 꼽혔고 일단 저는 강북의 판교를 갖다가 저는 삼송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사람이다 보니까 이 삼송에서 이제 창릉과 그 다음에
대곡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좀 뻗어져 나가서 고양시도 일자리, 자족 도시가 되기를 갖다가 간절히 바라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부터 이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잘 진행되기를 갖다가 염원하고요. 저는 추가적으로 이제 GTX-A가 D-11이고 12월 28일 개통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서울역까지만 가는 것들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서울역 다음 삼성역 무정차로 해서 수서라든지 용인이라든지 통탄을 가게 되면 정말 경기 남부에서도 고양시 대곡으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GTX-A로 인해 가지고 많은 것들이 변모하게 되는데 그 중심에 이제 고양시가 있고 킨텍스와 대곡, 창릉이 있다는 말씀을 오늘 감사스마일이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공교롭게 오늘 감사스마일이 현장에 가게 됩니다. 어디 현장에 가냐면 오늘 대곡역 현장을 갑니다. 안타까운 소식을 먼저 하나 또 이야기 드리면 교외선이 연내 개통 사실상 물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교외선 개통 그러니까 시승을 갖다 하게 돼 있는데 원래는 제가 객차 그러니까 승객들이 타는 객차에서 이제 탑승을 갖다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제 연락이 와서 변경이 됐다. 그래서 기관실에 탑승을 하게 됐다라고 해서 일단 대곡역에서부터 의정부역까지 한번 왔다 왕복으로 한번 오늘 탑승을 하게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왜 이렇게 개통이 늦어지는지 이유하고 실제적으로 이제 원능역이라든지 일령역, 장흥역, 송추역, 의정부역의 모습도 제가 오늘 직접 현장에 가서 한번 담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해주시는데 감사 스마일이 간다라는 코너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또 GTX-A 또 다음 주에 또 시승 계획이 되어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감사 스마일이 간다라는 코너는 감스님들이 많이 또 도와주신 덕분에 국토교통부 협업 인플루언서로 선정이 되다 보니까 이런 또 좋은 기회를 갖다가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방송을 빌어서 다시 한번 감스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일단 교회선의 연내 개통이 사실상 물 건너 갔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제가 현장에 가서 직접 들어보고요. 아마 빠르라도 1월 말, 아마 2월 초쯤에 가능할 거라고 지금 MTN의 최남영 기자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최남영 기자님은 상당히 이런 국토교통부 내에서도 이런 교통 부분에서는 상당히 또 팩트 위주로 또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이분이 쓰셨던 이 기사는 어느 정도 맞다는 말씀 드리는데 지난번에 제가 송추역에 갔을 때는 어느 정도 다 정리정돈이라든지 또 대합실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꾸며져 있었는데 보니까 운영 준비 부진이라든지 또 철로 개량 작업 지연 때문에 또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운영 준비하는 코레일에서 지난번에 그 파업을 하면서 아마 이 시험 운전을 갖다가 몇 시간을 해야 되는데 시험 운전을 갖다가 그렇게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해가지고 아마 다음 달 1월 말이나 2월 초로 연기된 것 같습니다. 저는 문득 대곡역이 지금 한꺼번에 지금 또 개통을 하게 되면 한꺼번에 사람들이 또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한 달 텀을 띄어서 교회선이 또 개통하는 것도 물론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송추라든지 양주 또 일영 또 원능에 또 살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GTX 개통과 킨텍스 인천일보의 김재영 기자님의 기사 상당히 좋은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 북부권의 새로운 교통혁명 시대가 열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이게 꿈이 아닌 현실로 이제 다가옵니다. 최고 시속 180km로 가는데 킨텍스에서 16분, 대곡에서 12분. 물론 승하차는데 뭐 30초 정도 시간이 있다 보니까 예정된 시간보다 17분, 뭐 13분 걸릴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GTX를 타게 되면 이제 서울역까지 고양시에서는 20분대로 갈 수가 있고요. 파주 운정에서도 25분이면 충분히 갈 수가 있는데 이제 삼성역이 개통을 하는 2027년이 될지 2028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정말 이 고양시라든지 파주시 그다음에 은평구 서북부를 갖다 바라보는 시선이 다를 것이다 하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여기 기자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해주셨냐면 국내 최대 규모의 전시 컨벤션 센터인 킨텍스가 GTX-A 개통이 이제 전시 활성화로 이어지려면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해 보이는데 아직까지 그런 것들이 조금 미비해 보인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넓은 공간이 국내 최고지만 GTX-A 이용 시에 강남이라든지 서울 진입이 20분 이내라면
문제는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킨텍스에 호텔이라든지 인프라를 갖다가 지금 넣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들 넣지 않게 되면 서울로 모든 수요가 뺏긴다. 그래서 이런 서울에서 오는 수요를 갖다가 킨텍스에서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주셨고, 감사스마일이 생각했을 때 킨텍스라든지 고양시에 관광, 문화산업이 이런 것들이 같이 접목을 시키려고 한다고 하면 이런 것들이 지금부터 준비가 돼야 된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늦은 감은 있지만 킨텍스 내에 317 규모의 앵커호텔 건립이 고양시하고 적극적인 협의 속에서 내년 초 착공을 앞두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하나 이제 연간 600만 명이 찾는 킨텍스의 방문객들이 서울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관광이라든지 숙박, 연관 산업을 관련해서 파주시하고 또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은 협업해서 지금 것들을 좀 서둘러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GTX A 계통은 킨텍스 도약이라든지 고양시 경제 발전에 정말 큰 전환점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감사스마일 이야기 드리면서, 지난번에 리틀백님께서도 고양시에 GTX A가 들어오게 되면 파주라든지 고양시에 관광 문화, 그 다음에 와서 체험하고 즐기고 자고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사람의 생각은 비슷비슷하구나라는 생각을 감사스마일이 오늘 아침에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정말 이 GTX A가 개통을 하게 되면요, 킨텍스뿐만 아니라 정말 고양시, 일산, 동구, 서구, 덕양구 전체적으로 고양시에만 역사가 지금 2곳이 열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시죠? 그리고 이제 창릉역까지 열리게 되면 3곳이 열리는데, 서울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역사가 3개가 있는 것은 고양시가 유일무이합니다. 그 정도로 고양시에 인구도 많고 그다음에 땅이 넓다라는 또 반증이면서 교통이 불비하다는 또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지금 서울역과 연신내역, 수서역, 삼성역은 4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뭐 성남역도 하나, 그 다음에 용인 구성역도 하나, 화성도 화성동탄역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고양시는 지금 12월 28일 D-10일 킨텍스역과 대곡역이 지금 열리는데, 이 대곡역에 엣지시티가 또 들어오게 되고, 더 나아가서 이제 첨단 산업단지로 육성되게 되면 제가 방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일산과 창릉에서 대곡까지 일산 킨텍스가 개발해 나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창릉도 테크시티, 창릉도 컴팩트시티로 변모해서 나가는데, 이런 것들이 다 발맞춰서 나가려면 고양 시민들의 한마음 한뜻으로 해서 같이 힘을 모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처럼 27일 날 먼저 타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27일 전에 탑승하신 분도 있겠지만 D-10일, 이제 10일 후가 되면 이제 제가 이런 이야기를 갖다 안 드리더라도 28일 이후부터는 제 말씀대로 정말 한 번만 GTX-A를 타보시게 되면 감사스마일이 이야기가 와닿을까라는 말씀 드리면서, 고양시의 미래가 이제 정말 밝아진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 아침에 이 떠오르는 태양처럼 고양시에도 이 서광이 비칠 거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면서, 항상 우리가 재작년에 이런 여러 가지 교통의 불비함, 일자리가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고양시를 떠났다고 하면 GTX-A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고양시를 또 찾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이제 D-10일밖에 남지 않았고 오늘 감사스마일이 대곡역에 가서 또 대곡역 현장 분위기라든지 교회선을 직접 탑승한 것도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4시에 제가 수색 등산 뉴타운에서 올해 마지막 라이브 방송을 갖다가 할 계획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4년을 정리하면서 감스님들하고 마지막 12월 또 한 해를 반성하면서 오늘 라이브 방송할 예정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고 소통하는 시간으로 가져왔으면 좋겠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고맙습니다.